자, 오늘 특강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리딩입니다. 리딩. 1시간 반 동안 리딩 문제를 풀 수는 없고 푸는 방법, 푸는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딩 강의는 아카데믹 모듈에 적합한 강의예요. 그래서 제너럴 리딩, 그러니까 제너럴 모듈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수업 내용이 섹션 3 부분에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제너럴 준비하시는 분. 섹션 3에 적용된다는 말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40문제를 풀게 됩니다. 리딩에서. 아카데믹도 그렇고 제너럴도 그렇고 60분 똑같고 40문제 똑같아요. 근데 아카데믹 모듈에서는 패시지가 그래서 패시지 1, 패시지 2, 패시지 3 해가지고 3개의 패시지가 등장을 하고 패시지별로 이렇게 13문제씩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 패시지 1에 14문제짜리가 출제되기도 하고 패시지 2 또는 패시지 3에서 14문제짜리가 출제가 되면서 39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40문제가 구성이 되죠. 예전에는 41번도 존재했었고 39번까지 나오고 문제가 끝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5년 전부터 40문제로 픽스가 돼가지고 계속 40문제씩 딱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더 들어가 있는 패시지가 하나 존재해요. 이 3개 중에. 근데 그게 패시지 1일지 2일지 3일지는 시험장 가서 문제를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40문제의 배정은 이런 식으로 패시지별로 한 13문제씩 할당이 돼 있고 이 6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전략상 지금 각각의 패시지 이 13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20분씩 소요를 하면 정확하게 60분 동안 저 40문제 패시지 3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모의고사 볼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던가요?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20분 동안 13문제 패시지 1을 끝내고 그 다음 20분에 13문제 패시지 2 끝내고 마지막 20분에 패시지 3 이렇게 해서 풀면서 40번까지 푸는 건 불가능해. 네, 리딩 스코어가 한 8점, 8.5, 9점 정도 되면 가능하고 그 밑에 스코어다 라고 하면은 못 푸는 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7점 정도 받으려면 7점 리딩 모듈에서 7.0을 받으려면 보통 안정권이 이 40문제 중에 31개 정도를 맞추는 게 안정권이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 29개 맞아도 7.0이 나오기도 하고 31 맞아도 6.5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2개부터 7.0 주는 구간이 시작되기도 해요. 그거는 시험마다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시험이 출제가 되면 7.0, 6.0, 6.5, 그 다음에 5.5 이렇게 주는 그 점수대 구간이 틀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딱 픽스가 돼 있진 않아요. 30개 이상 무조건 맞으면 7.0 나오고 33개 맞으면 7.5 나오고 이렇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적용이 됩니다. 7.0 받으려면 10문제씩 맞추면 돼요. 10문제. 7.5 받으시려면 11개 맞추면 되고 8.0 12. 9.0 다. 네. 자, 각 패시지별로 13문제
이렇게 풀이를 해보면 13문제 중에 한두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돼요. 한두 문제씩. 그러면 각 패세지별로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끼어 있는 거죠. 그게 1번일지 13번일지는 몰라요. 풀어봐야 알고 오답을 맞춰봐야지 그게 확인이 가능한 거니까. 버리면 돼요. 그런 문제들. 풀다가 뭐 막히거나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 빨리 스킵해야지 이제 이 뒤에서 이제 풀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각 패세지별로 쭉 되어 있어서 13문제는 뭐 1점부터 9.0까지 어떤 수준별로 나온다기보다는 한 3점에서 4점대 수준에 있는 학생도 맞출 수 있는 문제부터, 그다음에 9.0 완벽한 리딩 스킬, 리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만 맞힐 수 있는 한두 문제까지 해서 되게 레벨별로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배치가 랜덤으로 되어 있는 문제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문제를 60분 동안 다 푼다가 아니라 40번 문제까지 확인하고 시험장에서 나온다. 그러려면 이 중간중간에 되게 고득점들을 위해서 이제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읽고 판단을 하면서 빨리 그거를 스킵하면서 뒤로 넘어가서 40번 문제까지 확인을 하냐가 지금 IELTS 리딩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론은 이래요. 이론. 그래서 40번까지 다 풀어야 돼. 60분 동안. 그러려면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로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 뭔가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푸는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어지는 게 IELTS 리딩입니다. 오늘 오전에 모의고사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패세지 1부터 풀 이유는 없어요. 오늘 패세지 1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던데. 그걸 맨 마지막에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풀어야 돼. 문제 유형을 보니까 1번부터, 오늘 오전 모의고사 보셨죠? 리딩. 1번부터 나온 문제가 1번부터 몇 번까지? 그 리딩 그 모의고사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1번부터 5번 이놈은 지문에서 순서대로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문에서 뒤죽박죽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패세지 1에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세지 1부터 시간 잡아 먹으라고 출제를 한 의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디스오더,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 이 문제들은 패세지 2나 패세지 3에 배치를 하는데, 지금 패세지 1에 나왔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20분 안에 13문제 푼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25분, 30분까지 넘어가겠지. 그러면 패세지 2 들어가서 풀다가 패세지 3는 다 찍겠죠. 패세지 3에 되게 쉽게 출제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시간 확보를 못해서 그냥 찍고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패세지 1을 그렇게 30분씩 투자를 해서 풀면 13개가 맞아? 13개도 못 맞추잖아. 틀릴 거 다 틀리고 거기에서 시간 쓸 거 쓰면서 여기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풀 시간 확보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IELTS 리딩, IELTS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IELTS 문제 자체를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캠브리지에서 만들죠. 거기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30년 동안 만들어 왔어요. IELTS 문제를 거기에서. 그 기관에서. 그럼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 문제들, 지문도 다양하고, 문제들도 다양하겠지만, 문제 유형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True, False, Not Given 계속 있어 왔고, 헤딩 매칭 계속 있어 왔고, Summary, Sentence Completion, 아까 말씀드렸던 Following Information을 찾아라 라고 하는 1번부터 5번 문제, 이거 다
그 IELTS 리딩에서는 늘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디스오더로 나오는 문제고, 이건 항상 오더, 순서대로 지문에서 풀리게 되는 문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캠브리지에서 지금 리딩 문제를 캠브리지가 IELTS 문제를 다 생산해내고 있고 다 출판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면서 딱 12가지의 리딩 문제만 설정해놓고 그 12가지의 문제 유형으로만 문제를 출제해서 이렇게 40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IELTS 리딩에서 지금 얘네가 활용하고 있는 그 문제 유형 12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 12가지의 문제 유형 중에 2개의 문제 유형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오더로 나오고 나머지 10개의 문제 유형은 지문에서 순서대로 풀리는 오더 문제예요. 근데 이 2개의 디스오더 문제를 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끔 만드는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60분 동안 40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IELTS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문제라고 하면 캠브리지에서 만든 캠브리지 IELTS 지금 이제 뭐 14권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13권까지 나왔죠. 그래서 옛날에 1권이 나왔고 그 다음 2권, 3권, 4권에서 지금 13권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권에 들어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예요. 이미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을 책으로 출판을 한 거죠. 그 문제는 걔네 문제은행에서 이제 빠져요. 시중에 풀리게 되니까. 근데 교재가 출판되고 한 3개월 동안은 그 문제를 활용하더라고요. 마케팅인 것 같아. 이거 빨리 사서 풀어라. 그러니까 나오면 빨리 구해서 그걸 풀면서 이제 시험에서 똑같은 지문, 똑같은 리스닝, 똑같은 그 라이팅, 스피킹 문제로 보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고 한 2, 3개월 정도 잠깐 쓰였다가 사라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IELTS 실제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그 패턴, 그 수준, 그런 어떤 유형들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출판사건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걔네가 만든 그 캠브리지 IELTS 그 검은색 교재 있잖아요. 저거. 저 문제를 보면 IELTS 실제 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복사해서 40문제짜리를 가지고 왔는데 풀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오늘 풀이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개 문제 유형들이 다 녹아 있거든요. 문제가 나와 있고 얘네가 문제를 출제했을 때 어떤 의도로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지 지금 제가 문제 유형별로 하나하나 살펴드리면서 같이 전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보자르려나? 오케이.